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당연히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구리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재룡전기는 하락 마감을 보였지만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12%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대한전선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AI나 이 전기차 등 전력 소모가 큰 신기술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선진국의 전력 인프라 노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이 맞물리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힘을 받았고요. 전선주들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12%대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미국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 예측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다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변압기 매출 비중이 컸었던 재룡전기가 주가 영향을 받았었는데 다만 탄력이 장중에 좀 둔화가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8%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 한번 짚어볼 텐데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AI 수요 확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덩달아 커지고 있죠.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는 오늘장 52주 신고가 새롭게 또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가 주춤하게 되면서 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5%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살펴볼 텐데 중동 지역에서의 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 정유주 들이 또 한 번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대한전선이 우리 강사님과 좀 일찍이부터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장에서 기분 좋은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대한전선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대한전선부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프라 기업이랑 이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지금 AI 반도체 기술이 기속적으로 늘어나고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지금 이 구간을 다 받쳐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금 노후화된 전력 설비와 시설로는 안 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 지금보다 전력을 2배, 3배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노후화된 장비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반도체 장비가 너무나도 많이 간 부분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있으면 감속기 부분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수급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일봉상 보면 지지라인 근처가 어디였냐? 8,720원부터 지지를 쭉 받으면서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 고점을 뚫었다라는 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직전에 강한 저항이 11,980원이 있는데 이 구간을 뚫고 올랐다라는 거는 일전부터 계속 물량을 모았던 구간까지 뚫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윗꼬리를 남기면서 이제 종가를 상승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의 눌림은 발생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거. 고점도 높아가는데 저점도 같이 높아간다. 그럼 추세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공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11,400원 부근까지 보신 다음에 이 부근에서 지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붙은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대한전선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11,400원 부근까지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매주 금요일 이렇게 나와주시면서 시장의 특징주들, 종목들, 전략들 세워주고 계신데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일단은 같은 전력, 이런 전기 설비 있는 재룡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공지능, 전기차, 데이터 센터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변압기 100%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전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제 교체가 들어갔다. 그리고 파리기후 협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급이 조금씩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거에 따라서 생산 폭증 이런 걸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엄청나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 마감에는 이제 6%대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끝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라인에서 몇 번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룡전기를 뒤늦게 접근하신 분이라면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윗꼬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날 1시에 이 물량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밀어 올린 매수세가 더 이상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직전에 밑꼬리를 남기는 구간이 아직 상승을 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늦게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직전에 강한 수급을 받았던 43,700원에서 분명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 구간에서 캔들 적어도 3개가 밑꼬리를 남기면서 캔들이 만들어지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당장에 눌렸다고 해서 수급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3월 27일 그 일전부터 천국의 계단처럼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분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지만 아직 수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43,700원 라인을 잘 지지하는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라인 마찬가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중앙에너비스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가 관련된 게 앞으로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딱 보면서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계속 뚫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나 그런 풀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강한 게 해운 관련주도 그렇고 이런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슈를 체크를 해보자는 게 뭐냐면은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게 사실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브렌트유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배럴당 거의 뭐 90달러 이상 상승, 90달러까지 갔는데 그 구간에서 상한가 마감을 한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유가라는 게 안정이 되면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각광을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수급을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좀 자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수건의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에너비스가 GG를 만약에 눌린다게 된다라고 하면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다음 추세 상단 구간인 21,950원 구간에서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면 윗꼬리를 계속 내려왔는데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캔들을 이겨내는 매수세로 갔거든요. 그럼 이거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캔들의 매도세를 이겨내면서까지 끌어올린 매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결국에는 뭐 당연히 상한가를 닫으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제 유가에 대한 우리가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걸 한번 좀 추리를 해볼 수 있으면서 만약에 지지를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21,900원 라인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걸 한숨에 좀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 아주 너무나도 강한 유리기판 관련 YC캠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급증으로 인해서 SK, 인텔, 삼성 모두가 지금 다 유리기판을 신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심지어 이제 상한가까지 갔던 이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접근하시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나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차트로 이제 보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은 지금 갭이 이 정도 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갭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YC캠 유리기판 좋지 또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셨을 때 일단 지지 구간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직전 상한가 라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매물대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추세 중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중단을 기본으로 봤을 때 26,400원 여기 라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남겼는데 이거를 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해서 왜 제가 계속 윗꼬리 남긴 구간을 보라고 하느냐, 매도 압력을 이기는 매수 압력은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수급이나 어떤 영향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26,400원을 잡으시고 위로는 직전 상한가 라인인 29,000원을 보시면은 아마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수익화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캔들을 적어도 3개는 보셔야 돼요. 밑꼬리 남기면서 좀 위로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캔들을 3개 만들었을 때 그 수급을 보시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냐? 지금 체크를 했을 때 29,000원부터 26,200원 여기 사이 안에 만약에 캔들 3개가 만들어지면서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 구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수급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라면 29,000원에서 26,400원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가 남아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좀 새롭게 경신을 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국내 유일, 국내에서 제일 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유일 카본 캐니스터 생산 기업이고 카본 캐니스터의 시장에서 국내 1위고 세계 인원은 4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고점을 쭉 올라가다가 밀면서 다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직전 라인에서 윗꼬리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갔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 2.5리터의 이제 내연 기관 중에 이제 우리 카본 캐니스터가 들어가는 것 발표를 했는데요. 워낙 판매량이 좋고 이제 미국에서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본 캐니스터가 들어가는 부분 이 구간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하면 직전에 눌렸던 부분을 다 상쇄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 추세 중단 6,240원 라인을 잡으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급이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2,000원, 16,200원 구간까지 왔을 때는 내가 다시금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구간에서는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화 모델을 주셔야 되는데 그 수익화 모델이 일단은 6,240원까지 열어두신 다음에 천천히 보셔도 코리아 FT는 보시면 차트가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